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온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위키의 좋은 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누켈랍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북부지방의 반인 반수의 그 악마를 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그림 보시면 이렇게 사람을 쫓아가는 누켈랍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오, 섬뜩하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제가 그 스코틀랜드 서북쪽, 북서쪽에 사는, 사는 건 아니죠. 북서쪽에 전해지는 너피드 코롱모라고 하는 요괴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여기 옆에다가 저기 동영상에다 이렇게 띄워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스코틀랜드의 북서쪽이 아니라 조금 더 북쪽에 그 오크니 제도의 전설에 등장하는 악마에 대한 그 누켈랍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악마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누켈랍이 또는 누칼라비는 오크니 제도의 전설에 등장하는 사람과 말의 몸이 섞여 있는 모습을 한 반인 반마의 악마이다. 반인 반수의 악마.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 말이 몸이 섞여 있는 것들은 신화에서 많이 등장하죠. 뭐 켄타우로스 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오크니 제도의 전설에 등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크니 제도가 어딘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국어를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 여기 영국의 스코틀랜드인데, 우리 저번에 다뤘던 요괴는 요괴 아우터 헤브리디스라고 하는 섬에 사는 요괴는 여기에 사는데, 그거는 이제 이 이야기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긴 한데, 그건 제가 이렇게 띄워드리는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다룰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오크니 섬 여기 있죠, 그렇죠? 여기 스코틀랜드의 북쪽입니다. 스코틀랜드 북쪽인데, 여러분 보시면 위도가 굉장히 높죠. 고위도라서 춥고 황량하고 이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바위 섬들 같기 암초로 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섬들이 보십시오.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데로 여러분 통과해서 배들이 가려면 이런 암초 같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좌초도 많이 되고 미로와 같고,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지형은요 또 해적들이 숨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항해를 해야 되는 지역이었을 겁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온갖 전설 같은 것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러분. 조금 더 가면 뭐 이런 또 섬이 또 있는데, 거기가 또 가면 무슨 여기 네덜란드래요. 노르웨이 쪽에 이렇게 또 닿게 돼서 바이킹들의 습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잠깐 어떠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섬에 한 곳이라도 한번 들어가 보죠. 잠시만요. 이런데 저기가 이런데 이렇게 거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물이 있는 곳을요, 그렇죠? 이런데 한번 가볼까요? 바다에 있는 곳을. 아마 굉장히 황량한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북쪽의 바다인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황량하네요. 여러분 나무가 거의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보이네요. 그쵸? 아마, 러시아의 툰드라만큼은 아니지만, 나무가 자랄 만큼 충분한 광량이 되지 않는, 빛의 양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는, 그쵸? 집들도 뜨문뜨문 있고, 인구 밀도도 낮아진 것 같고, 뭐, 볼이나 밀 같은 거 경작해서, 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보시면 세상의 끝입니다. 진짜 그쵸? 세상의 끝이에요. 황량합니다. 황량해요. 황량하고 날씨도 스산한 날 찍어서 더 황량해 보이네요. 그렇죠? 이런 곳에 망망대해 북쪽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추운데 그쪽으로 항해하려면 얼마나 목숨을 걸어야 됐겠죠.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는 악마가 출현한다고 그러한 소문이 돌거나 해도 전혀 의심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항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북쪽의 노르드 신화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며, 그러니까 노르웨이 쪽이나 뭐 바이킹들이나 이러한 거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주위의 도서의 전설에 등장하는 악마들 중 가장 무시무시한 악마다. 끝판왕이네요. 끝판왕.
그쵸? 끝판왕. 저번에 너피르 코롱모라고 아우터 헤브리디스 제도에 사는 그러한 요괴는 잽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걔네들은 단체로 몰려다니는데 얘는 그냥 완전히 진짜 하나가 대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의 악마인 사탄을 달리 말하는 영어 표현인 올드 닉이라는 것이 누켈라비의 이름에서 파생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이것도 일리가 있네요.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누켈라비의 숨결은 농작물을 말라 죽게 하고 가축들을 병들게 한다. 바닷속에 살지만 육지의 가뭄과 전염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섬을 보니까 섬의 풍경을 보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그 바다하고 계속 다 인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물이 안 되면 누켈라비가 왔다. 이런 식으로 전설이 퍼질 수도 있고 가축이 병들거나 가뭄이 일어도 누켈라비가 했다. 여러분 저번에 우리가 이러한 뭐 요괴나 악마 이런 도서 지역의 그런 신화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을 이러한 초인격적인 신화적인 이러한 존재들한테 전가하는 것,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연 현상을 이해하기 힘드니까 어떠한 인격적이고 지향성을 가진 의지를 가진 존재가 그런 짓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또 세상을 이해하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태 올라온 누켈라비를 목격했다는 섬사람들이 그린 그림이 있지만 이렇게 해서 남은 기록들에 나타나는 누켈라비의 생김새는 여러 가지겠죠. 뭐 그렇죠. 기록마다 제각각 그렇죠. 불일관성이 심하다. 항상 위키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좀 이상한 표현이죠. 이렇게 글을 쓸 때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그냥 누켈라비의 생김새는 기록마다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죠. 그렇죠? 제각각 불일관성이 심하다라는 말이 이상한 말이네요. 항상 위키도 비판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각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바다 괴물들과 마찬가지로 누켈라비는 민물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진 악마가 고작 민물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그래서 누켈라비에 쫓길 때 놈을 따돌릴 수 있는 방법은 강이나 시냇물을 건너는 것 뿐이다. 재밌네요. 그래서 여름 동안에는 여신 바다어미가 누켈라비를 잡아다가 가두어 놓는다고 합니다. 바다어미는 뭘까요? 이것도 번역한 것 같네요. 이거 마이더라고 해야 돼? 미더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오쿠니 제도 전설에서 나오는데 여름철에 바닷속에서 살면서 물귀신인 누켈라비를 바다 깊숙한데 이런 데다 가두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다어미는 좋은 존재인 것 같네요. 도와주는. 그래서 바다어미는 누켈라비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래요. 아니 강이나 시냇물도 통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거 아까 바다어미가 강이나 시냇물을 속에 사나 보죠. 어쨌든 오크니 제도는 기본적으로 켈트에 속하는 스코틀랜드 신화권이지만 북쪽에 있어서 노르드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쪽의 바이킹 문화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 노르딕의 영향. 누켈라비는 켈트 신화의 물말, 켈트 신화에서 물말 이러한 것들 그쵸 보면 다양한 문화권에서 물에 사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여러 곳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노르드의 괴물이 오크니에 소개된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겠죠. 가까우니까 교류를 하거나 아니면 습격을 하거나 해서 뭐 어떻게 되나 유사한 사악한 생물 켈피와 마찬가지로 이게 켈피가 저거 지난 시간에 다룬 너피르 코롱모예요. 그래서 누켈라비 역시 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 원인을 누켈라비의 탓으로 돌리는 용도로 생각해요. 그렇겠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가하는 거죠. 봅시다. 그래서 어원은 19세기에 민담들이 체록되기 시작했을 때 동일한 발음을 들은 서로 다른 체록자들이 여러 언어로 표기하면서 각기 다른 표기를 사용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 외국 사람들이 아니면은 뭐 처음 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 말로만 전승되는데 그 글로 기록하려면 표기가 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쓰는 거 그런 게 발음이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딱 들어서 나는 이렇게 들리는데 저 사람 저렇게 들릴 수도 있고 그럼 또 다르게 쓰겠죠. 그래서
오크니 방언에 크노겔비에서 왔다. 느켈라비, 크노겔비. 좀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죠? 크노와 느켈 이게 이렇게 바뀌어 있네요. 예. 크노겔비는 아이슬란드 니크르와 유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셰틀랜드에서는 동일한 악기를 무켈렙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의 악마를 가리키는 영어 표현 올드닉, 올드닉이라고 하는데 이거 처음 듣네요, 저도. 예. 그래서 느켈랍이란 바다의 악마라는 뜻이다.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주장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이 보시면 오크니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이 바다가 험합니다. 여기 보면 해식동굴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파도가 하도 세니까 이게 깎여가지고 동굴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한 아주 황량한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 여기는 진짜 가면 무시무시하지만 진짜 장엄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승의 상세적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크니에 전승되는 각종 악기 이야기가 16세기에 조 벤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대성한 거겠죠. 그중 스트론세이 섬에 관한 기록 중 누켈라비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크니에서 전승되는 전통적인 이야기를 그 주민들한테 채집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산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 데니슨이라는 사람이 여러 특정 요소들을 좀 덧붙이거나 변형돼. 여러분 그렇잖아요. 좀 자기가 쓰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한테 많이 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좀 낭만적인 기질이 있어서 또는 좀 더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변형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켈라비는 바다에 살면서 무트로 올라오는 말과 비슷하다. 아까 전에 반인 반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노르웨이나 아니면은 뭐 셰틀랜드, 스코틀랜드와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고, 누켈라비는 집단적 환상종이 아니라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 예전에 살펴보았던 스코틀랜드의 요괴들은 대부분 뭐 푸른 인간들이 막 때로 있거나 그렇게 돼 있는데 얘는 단일 개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라스트 보스. 그래서 강력하고 사악한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놈의 악의적인 행동은 오크니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섬 사람들은 이 괴물의 이름을 말하면 즉시 기도를 하면서 액땜하려 할 정도로 누켈라비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한테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네요. 해변 인근에서 목격되는 데도 있지만 비가 올 때는 절대 해안으로 기어나오지 않는다. 왜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물을 싫어한다고? 뭐 이렇게 약합니까? 그쵸? 뭐 이렇게 약해요? 악마가, 그쵸? 바닷속에 있을 때는 굉장히 엄청난데 힘이 강한데 비가 오면 나오지 않는다. 재밌어요. 그쵸?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보니까 이 섬에는 민물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강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강을 건너면 산다고 되어 있는데, 강 같은 게 없어 보이는데 왜 이런 게 나오는 모르겠네. 어쨌든, 바닷속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을 취하는지 전해지는 이야기는 없으나, 땅에 올라왔을 때의 모습은 상세한 묘사가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타마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악귀와 만났다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니슨이 그를 어르고 달래서 그 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들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인데 봤다네 그래가지고, 아니 되게 진지하네요. 데니슨이라는 사람이. 그쵸? 어떻게 쓴지 알아내려고, 어떻게 생겼냐고. 그런데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주세요. 그래도 타마스라고 하는 사람은 잘 말을 못했겠죠. 실제 보지 못했을 테니까. 그죠? 상상 속의 존재인데, 그죠? 그래서 이것이 누켈라비의 외모에 대한 유일한 1차 자료예요. 그래서 타마스에 따르면 말의 등에 인간 남자의 몸통이 붙어서 마치 기수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의 몸에는 다리가 없었으며 팔은 길어서 말의 몸통에 앉은 채로도 손이 땅에 닿았다고 합니다. 말 몸통에 붙은 다리들은 지느러미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또 몸통에는 커다란 머리가 있었는데 그 지름이 3피터
90피트는 되었다. 90cm. 그 머리는 앞뒤로 굴러다녔다. 이게 무슨, 야. 상상이 잘 안 되네요. 말의 등에, 한번 그려볼까요? 그려볼까? 아이고. 말의 몸에, 말의 등에, 그 말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인간 남자의 몸통이 붙어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90cm 정도 되는 큰 대가리가 이렇게 있고, 그쵸?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남자의 몸에는 다리가 없고, 팔은 길어서, 말의 몸통이에 앉은 채로도 손이 땅에 닿았다. 팔이 이렇게. 아이고. 아이, 죄송합니다. 이거 마우스가 제가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 그림 잘 그려요, 생각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말 몸통에 붙은 다리들은 지느러미처럼 생겼다? 다리는 이렇게. 이게 다리예요. 지느러미처럼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몸통이 커다란 머리가 있는데, 이게 0.9m나 된다고 합니다. 그 머리는 앞뒤로 굴러다닌다고 합니다. 앞뒤로 굴러다니면 어떻게 돼?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이쪽으로 굴렀다,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몸통에는 커다란 머리가 있었는데, 이건 했고, 그래서 머리가 두 개 있었는데, 말 몸통에 말의 머리가 하나 더 붙어 있었답니다. 이렇게. 눈과, 좀, 와, 진짜 무섭네요. 그쵸? 그리고, 말머리는 크게 벌린 입에서, 여기서 구취가 나는, 숨을 내뿜었다고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붉은 화염처럼 불타는 커다란 외눈이네. 죄송합니다. 눈이 하나. 이렇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특히 징그러운 부분은 피부가 없다는 점이랍니다. 그래서 누른 혈관을 따라서 검은 피가 흐르고 창백한 힘줄과 강력한 그림, 와, 여기가 막 이렇게 불끈불끈, 와,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체적인 상세한 외모에서는 당연히 불일치가 존재하고, 뭐 그리스야 저번에 켄타우로스 얘기했죠. 그거랑 비슷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니스는 누켈라비의 인간 머리는 돼지 주둥이처럼 튀어나온 입을 가졌다가 하고 있고, 붉은 외눈을 가진, 그 머리가 두 개 있네. 머리가 두 개 있어서 하나는 앞에 있는데 돼지 주둥이처럼 튀어나와 있고, 뒤에 있는 머리에서는 지독한 그 유황 냄새의 어떤 그런 증기 팍 나오고, 또 외눈을 가졌다. 머리통이 두 개다.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누켈라비의 숨결은 곡식을 말라 죽게 하고 가축을 병들게 하며 전염병과 감염의 원인이다. 이건 아까 전에 얘기했죠. 자연적인 어떤 그러한 걸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인격을 투여해가지고 이렇게 전가하는 거죠. 네. 그리고 오크니에서는 1722년부터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하기 위해서 다시마를 태워서 그 재로 탄산 나트륨을 제조 이용해왔다. 그렇구나. 알카리성. 그런 건가 봐요. 그쵸? 그래서 이게 아마 그거 아닌가요? 양재물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톡 쏘는 연기는 누켈라비를 환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얘는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엄청 그런가 봐요. 화를 많이 내나 봐요. 그러면 누켈라비는 역병을 일으키고 소를 죽이면서 밭을 파괴해서 복수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런 전승이 나타난 이유는 우연히 예를 들어서 뭐 다시마를 태워서 탄산나트륨을 제조하는데 그 다음 해에 무슨 뭐 역병이 났다. 그러면 그것과 이렇게 연관시키는 과정에서 누켈라비가 이렇게 개입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어쨌든 누켈라비는 해초를 태운 것에 대해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르타신이라는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초를 태워서 토양을 중성화하는 작업에 참여한 가구는 모두 이 역병에 피해를 입었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그러한 치명적인 병이 퍼졌던 것과 그걸 연관시키는 거죠. 그렇죠? 느켈라비를. 느켈라비는 이례적으로 적은 강수량을 지속시켜서 물 부족으로 작물이 고생하게 만들 수 있다. 느켈라비가 가뭄을 몰고 다니는 이유는 얘는 해수에서만 살고 바닷물에서만 살고 민물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대책. 느켈라비는 스코틀랜드 및 부속도서의 전승 악기들 중에서 가장 사악한 것으로 어떠한 약점도 전승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근데 여기 전승되어 있어요. 보면 오쿠니 전설에 나오는 여름의 여신 바다 어미로 그녀는 여름 동안 느켈라비가 날뛰지 못하도록 가두어 놓는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나 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비에다가 민물을 싫어하니까. 느켈라비는 흐르는 민물을 건널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켈라비에게 쫓길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강을 건너는 것밖에 없다. 앞서 언급된 타마스는 옆에 있던 호소의 물을 여러분 여기서 호소는 제가 봤을 때 틀린 호수라고 여러분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호수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저런 섬들에서는 호수가 있을 수 없으니까 호소 이렇게 아마 호수가 아니라 호소가 맞을 것 같아요. 이게 호수할 때 호자죠. 그렇죠? 아 이거 진짜 마우스를 쓰기 힘드네. 소자는 소자는 이거 연모 소자 쓰는 것 같아 이거. 그렇죠? 이거 호소.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이거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옆에 있던 호소, 그러니까 연못 같은 웅덩이의 물을 우연히 느켈라비에게 튀겼기 때문에 간신히 살아날 수 있었다. 이 세상이 뭐 끝판왕이 이렇게 약해. 민물만 조금만 튀겨도 그냥 간신히 살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스코틀랜드에 가실 때에는 만약에 북부지방에서 관광하실 때에는 텀블러에 민물 삼다수 이거 가져가서 뿌리세요.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약해 끝판왕이 삼다수 하나에 퇴치가 가능한 그러한 참 아이러니한 그러한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민물로 인해서 괴물이 신경이 흐트러지는 틈을 타서 옆에 민물수를 건너뛰었고 안전하게 반대편으로 이거 참 진짜 이거 타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 뻥을 치는 것 같고 그쵸? 또 그거를 그 뻥을 또 자세히 받아 적는 데니슨이라는 사람도 재밌네요. 그쵸?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봤을 때는 타마스라는 사람이 네, 그래서 말처럼 생기고 느켈라비에 대해서 이제 모든 걸 무섭게 생겼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반인 반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온브레인 TV의 그 데니슨이라는 기록자를 좀 재미없으니까요. 그 머리도 두 개나 여러분들의 하나의 머리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하나에 항상 도와주셔서 외눈을 가지고 있고 구취가 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막 만들어내는데 되게 허술하네요. 그쵸? 허술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민간의 그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그죠?